알록달록 군침 도는 남도 밥상 광주의 먹거리. 광주를 대표하는 7가지의 맛. 오늘은 한정식 상추튀김과 함께 해볼 건데요. 야, 오늘따라 더 예쁘네. 내가 사는 이곳 광주. 광주하면 맛의 도시지만 더불어 문화예술의 도시. 예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맛과 함께 먹까지 즐길 수 있는 코스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따라오시죠. 광주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다. 먹과 맛이 함께하는 광주 칠미 힐미 예술여행입니다. 세계 미술인의 축제인 202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올해도 시작입니다. 디레볼루션? 오호. 오. 디레볼루션, 디자인 혁명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정보, 차원, 일상, 행위, 표현 5가지의 D를 통해 시대를 재정립하고 다가올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곳은 바로 이곳! 무슨 향기지? 오, 향기 나요. 광주의 5월을 상징하는 이팝나무의 향과 빛을 결합시킨 공간인데요. 과거의 아픔을 상처가 아닌 혁명으로 해석해 감각적인 치유를 제공합니다. 5월의 의미가 담겨진 이팝나무의 향기라고 합니다. 이 향기로 그때 그 역사를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웬일이야? 어머. 기후 위기 시대, 미래 정원의 모습, 가상현실도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디자인 비엔날레답게 아주 다양한 작품들로 여러 이 경험과 여행까지도 경험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변화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202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코로나19 속에 개최되어 도슨트 대신 오디오 가이드로 안전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는 체험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계 일주. 코로나19가 끝나서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의 또 다른 문화 랜드마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인데요. 아시아 문화의 허브이자 다양한 전시와 공연 예술의 장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물합니다. 작품으로 예술을 만났다면 이제 밥상의 예술을 보여드릴게요. 광주의 맛 한정식입니다. 저희 집은 퓨전은 아니고요. 그냥 옛날 음식입니다. 나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그때그때 나오는 제철 생선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하는데요. 풍요로운 남도에서 기르고 재배한 재료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상과 들, 바다에서 나는 30가지의 산의 진미. 남도의 먹과 맛, 인심이 다 들어있다고요. 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요. 아니, 박보검 씨 보면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 이게 예술 작품 같아요. 알록달록 너무 예쁜 게, 와, 제 진짜 심장을 자꾸 뒤흔드네요. 와, 예술 같아요, 예술.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이거 상다리 이거 괜찮을려나 모르겠어요? 튼튼합니다. 아유, 그래서 튼튼한 걸로 해두셨구나. 상다리 걱정하기는 처음이네. 자, 정말 화려하게 차려진 이 한정식. 와, 이래서 광주 대표 칠미 중 하나로 꼽혔나 봅니다. 다른 지역에도 한정식이 다 있잖아요. 근데 광주 한정식만의 특징이라면 뭐 또 색다른 게 있을까요? 이제 광주 한정식이라 그러면 홍어라든지 홍어 무침이라든지 떡갈비라든지 육전이라든지 많은 장점이 있죠. 뭔가 가짓수부터가 이렇게 쭉쭉쭉쭉 많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내어드린다. 이게 뭐 광주만의 특징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한정식 앞에 앉아있으니 저 제대로 대접받는 거네요. 네, 여왕님이죠. 아우 여왕님 임금이 된 기분입니다. 여봐라 이 짐이 이 수많은 음식으로 오늘 행복을 누려보겠노라. 자 먼저 보이는 호박죽을 살짝 이렇게 호박죽부터 시작이 좋아요. 구절판을 박엽씨가 했을 때 한번 아니 벌써 이제 구절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니 광주의 한정식은 이래요? 밀전병에 입맛 돋우는 9가지 재료를 차곡차곡 올려줍니다. 먼저 소스 맛이 맛있습니다. 와 담백하면서도 이 소스의 이 강렬한 이 감칠맛 예. 어떡해요 쫄깃쫄깃하고 아삭아삭하고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자, 이 홍어 삼합 하나로 또 광주를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와, 김치 맛나지요? 광주 쪽에 처음 놀러 오면은 이 맛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아유 뭘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될까, 뭘 먹어야지 그 만족 이상을 느끼게 해줄까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한정식 하나면 다 해결이 되겠는데요? 와, 좋지요. 아 좋다. 이제는 그냥 쭉쭉쭉쭉 달려봐야겠어요. 고기도 좋습니다. 아우 생고기. 부드럽고 고소한 생고기도 맛있고 떡갈비 육전과 같이 광주의 특색이 담겨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 한 끼였습니다. 한정식 광주 대표 음식으로 인정!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이동한 곳은 광주 여행 1번지 양림동인데요.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이곳은 광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핫플레이스입니다. 펭귄 마을을 비롯해 골목골목이 전부 포토존.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 자리 잡은 우일선 선교사 사택에서는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술의 동네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작가들이 이곳에 터를 잡았는데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양림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소, 이남 스튜디오인데요. 작품도 감상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일단은 규모가 엄청 커서 놀랐고 또 사진이랑 뭐 볼거리도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냥 카페가 아니라 갤러리처럼 꾸며져 있기 때문에 오기 좋은 것 같고 조금 있다가 또 보니까 한 9월 며칠 정도에 미술관이 또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미술관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인생샷 건지는 사진 맛집! 아니 어떻게 잘 찍으셨어요? 오, 잘 찍었어. 합격 주세요, 합격. 이쪽 공간 데이트하기 딱 좋나요? 네, 넓어서 되게 볼거리도 많고 사진도 잘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석구석 이게 좀 좋은 그런 공간이 많고. 멋진 작품 앞에서 여유롭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여행은 이런 여유로운 설렘이 매력 아니겠어요? 양림동에서는 광주의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징어 반죽을 동그랗게 모양내 깨끗한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면 광주의 명물 상추튀김 완성이요. 상추튀김 보러 왔습니다. 상추튀김에 대한 오해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상추튀김이 광주 하면은 아주 소문이 나 있는데 다들 상추를 튀긴 건 줄 아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상추는 못 튀깁니다. 오징어하고 야채하고 반죽한 것을 튀기면 맛있게 튀겨드리면 상추하고 양파에 고추 들어간 양념하고 같이 싸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힘들던 시절 줄임배를 달래며 밥 대신 상추의 튀김을 싸먹었는데 그 맛이 좋아 광주 칠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추튀김이라길래 상추를 튀긴 건 줄 알았지. 아니에요. 상추튀김의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쌈 싸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상상 안 가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싱싱한 이 상추 쌈에 야, 이게 정말 별미거든요. 동글동글 이 오징어 튀김과 이 양파와 고추, 어우, 이 간장을 착 넣어서 싸 먹으면 어머, 글쎄 느끼함이 뭐야, 계속 들어가. 바로 그게 상추 튀김이거든요. 느끼함이 오기 전에 싹 잡아버리는 상추 튀김의 매력. 오. 이거는 진짜 먹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맛 같아요. 상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맛입니다. 광주에 오시면 꼭 드셔야 되는 음식 중 하나예요. 별미, 최고 별미. 튀김의 단맛에 양념의 매콤한 짠맛을 더해 상추와 함께 한 입에 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간식거리죠.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광주. 광주의 깊은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광주 칠미와 함께 예술 여행 떠나보세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어 최근 여러 가지 열대 과일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바로 그들 중에 하나인 용과입니다. 이 용이 여의주를 무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드래곤 프루츠라는 이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과일이길래 이런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는지 바로 그 용과의 수확 현장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용과 수확이 한창이라는 제주 시내의 한 비닐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올해가 첫 수확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사막이에요, 사막. 예. 이거 그 선인장 아닙니까, 이거? 예. 선인장에 삼각선인장. 삼각선인장. 제가 용과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제가 사실은 용과를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예. 요겁니까? 예. 와. 얘가 지금 익은 상태입니다. 이 불구스름한 거요? 예. 일단 그 용과가 어떤 과일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꽃봉오리가 생겨서 그게 커가지고 한 20일 만에 커가지고 이렇게 꽃이 핀 거예요. 이렇게 수정이 끝난 다음 네. 35일에서 40일 되면 수확 시기가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파란데 여기는 이제 불구스름하고. 이게 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걸 포라고 하는데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네. 이제 빨간색을 띠기 시작하면 이제 수확 시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빨간색이 띄었죠. 네네. 원래는 이렇게 초록이었거든요. 그렇죠, 요렇게. 예, 이렇게 초록이었는데 이게 3분의 2 정도 빨간색을 띠기 시작하면 수확 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독특한 모양과 풍부한 영양을 지닌 아열대과일 용과는 선인장과의 다년생 식물로 중남미가 원산지인데요. 제주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여기 가지에 보면 이거 따고 나면 이렇게 삼각 모양이 되거든요. 네. 이게 바로 여기 닭뼈슬 같이 울퉁불퉁한 거를 건드리지 않아서 따야 되니까 그렇게 따는 거예요. 열매에 이 손상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예, 이게 이렇게 닭뼈슬처럼 여기가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거든요. 딸 때 조심 안 하면 이게 상처를 입어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안 물어요, 자기가. 신기하다. 예, 다시는 여기에는 열매가 안 맺혀요, 이 자리에는. 오. 예. 용과는 껍질에 칼집을 내어 벗겨주는데요. 이렇게 벗기면 이런 빨간 용과가 나옵니다. 귤처럼 이렇게 벗겨서 그냥 하나를 그냥 다 드셔도 돼요.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야. 이렇게 벗겨서. 와. 용과는 과육의 색깔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됩니다. 이 적색계 용과는 껍질도 붉고 속살도 붉은 것이 특징입니다. 식감도 부드럽고 하얀 속살의 용과보다 단맛도 강하다고 하는데요. 맛을 한번 볼까요? 하나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2개 먹고. 그래서 어머님은 평상시에 많이 드시니까 제가 또 3개 먹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많고 아삭하지만 당도가 낮은 용과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몬. 용과에 굉장히 어울리는 게 레몬즙이거든요. 레몬즙을 넣으면 용과의 단맛을 배가시켜줍니다.
용과는 그대로 먹어도 좋고 우유나 요구르트, 다른 과일과 함께 넣어서 주스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씨앗에도 영양소가 많아 주스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 섬유질과 비타민, 칼륨이 풍부해서 체중 조절용 식품으로도 좋다고 하네요. 맛있습니까? 얼음만 들어가면 이거 오겠죠? 레몬이 좀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아까 이제 그냥 용과를 먹을 때랑 또 이렇게 주스를 활용해서 같이 섞어 먹으니까 더 이렇게 맛을 자극하다 보니까 쉽게 좋아할 것 같아. 다 좋아할 것 같아 보니까. 다 좋아할 것 같죠? 그냥 용과만 갈았으면은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단상분이 약간 들어가요. 네네. 용과는 당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네. 이번엔 붉은 껍질을 갈아서 요리에 활용을 해봤는데요. 제주의 향토 음식인 기름떡과 팬케이크가 색다르게 변신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팬케이크, 머핀, 그리고 지름떡. 이제 색깔을 보십시오. 이야. 아니, 우리 제주에 보통 이제 지름떡이 하얀색인데 붉은색만 지름떡.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하나 또 이제 좋은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색감을 낼 때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보니까 머핀이 있어요. 자, 머핀. 이 안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용과 껍데기요. 짠짠짠짠짠짠. 아까 제가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던 용과 껍데기를 이용해서 다 채를 써셔가지고 이제 요거 먹게 되면 또 안에 또 이제 그 특유의 그 말랑말랑하고 씹히는 쫀득쫀득한 그 이제 용과 껍질을 또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용과는 껍질까지도 버릴 게 하나 없죠. 딱 온다. 딱 와요. 그죠? 안에서 이 머핀 딱 씹으면서 안에 그 껍데기가 싹 씹히는 게 약간 퍽퍽한 맛이 좀 덜하죠. 전 너무나 궁금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용과가 들어간 지름떡은 과연 또 어떤 맛을 낼까? 기름떡에 원래 우리는 설탕을 넣고 먹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용과 잼을 넣고 하나 드셔보십시오. 용과 잼을 바른 기름떡 맛은 어떨까요? 멋있죠? 찰진 맛. 저는 하얀 지름떡 설탕보다 붉은 지름떡 잼이 저는 이거. 이야. 기가 막히네요 보니까. 맛있게 먹어서 좋네요. 아니 왜 이런 좋은 정보를 왜 이제서야 알려주신 거야 대체? 글쎄요. 근데 이제 안에 용과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팬케이크 안에도 이 용과 씨 요거 이 보이시죠? 요거 요게 먹을 때마다 씹혀요. 요 재미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죠. 일반 팬케이크보다는. 자, 이렇게 용과를 이용해서 오늘 주스도 만들어봤고 잼도 만들어봤고 이렇게 지름떡부터 팬케이크까지 정말 다양하게 재미있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오늘 용과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뭔가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직 소비자들이 용과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게 느끼시는데 용과는 건강식품으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셔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산에 비해 당도가 높고 품질도 좋은 국내산 용과. 수입 과정에서 방부제 처리나 훈증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맛이 변질될 우려가 없고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환절기에 건강한 간식을 찾는다면 비타민C가 가득한 제주산 용과를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식사 후 커피 한 잔, 비대면 시대는 역시 배달 음식? 하지만 남는 건 버려지고 쌓이는 쓰레기뿐. 이젠 플라스틱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잠깐 사용하고 무심히 버렸던 플라스틱 재활용만 하면 된다고요? 이제는 플라스틱 없이 살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플라스틱 제로에 도전하는 분들을 만나서 한 수 배워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환경보호는 실천이 중요한 건 아시죠?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 도전해봅니다. 먼저 찾은 곳은 경북 안동에 사는 제로 플라스틱 도전자의 집.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플라스틱 없이 살기 한 달째 여주희 씨를 소개합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요즘, 과연 집안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삶이 가능할까요? 제가 깐깐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죠. 과연 제로 플라스틱이 가능하긴 한 건지 다짜고짜 집안에 뒤지는 뽀글이 최기정. 아주 샅샅이 파헤친다 파헤쳐. 오! 이건 플라스틱! 찾았습니다. 아니, 딱 걸렸네요. 플라스틱 안 쓰신다면서요. 저희들이 이번 제로 플라스틱 사용은 일회용을 사용하지 말자고, 사실 저기 있는 플라스틱 통은 다회용이어서 저희들이 시장 나갈 때 반찬 담거나 아니면 생선이라든가 살 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는 남겨두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지만 사실 조금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제로 플라스틱에 도전한다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완전 제로 플라스틱으로 가기 위해선 실천할 수 있는 도전 단계를 정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제로 플라스틱 5단계. 1단계는 생수병 없이 살기. 2단계는 생수병과 빨대 없이 살기. 3단계는 일회용 컵 없이 살기. 4단계는 비닐봉지 없이 살기. 마지막 5단계, 배달 음식 용기 사용하지 않기. 플라스틱 용기 대신 냄비 사용, 비닐봉투 사용 없이 장바구니, 일회용 빨대 사용 금지. 오, 야, 이렇게 실천한 내용을 일지로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지를 적으면 목표한 만큼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실천한 게 눈에 보이면 더 노력하게 될 것 같아서 하루하루에 일지를 올립니다. 친환경 수세미, 고체 치약 등 제로 웨이스트 제품도 사용하기 시작한 여주희 씨. 실천한 내용을 일지로 기록하다 보니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 제로 플라스틱이 가능했다고요. 여러분도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처럼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요즘, 이번엔 정기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모인다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런데 아니 한낮에 갑자기 체조를 시작하는 요상한 광경을 포착. 아유, 잠시만요. 아니, 저기 환경 보호를 위해서 모인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난데없이 체조를 하시네요. 네네. 아니, 저기 체조는 왜 하는 거고 이분들 다 누구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 회원들인데, 저희들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환경활동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는 플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조로 몸을 다 풀고 같이 이 주변을 청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일부는 이미 60일 제로 플라스틱 실천에도 도전장을 던졌다는 사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플로깅이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한 설명 들어갑니다. 플로깅이란 이삭죽기를 뜻하는 스페인어 플로카웁,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이 합쳐진 개념으로 말 그대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을 하는 환경 운동인데요. 스웨덴에서 시작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캠페인성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서 줍깅, 쓰레기를 담는다고 해서 쓰담 달리기라고 불린답니다. 아니, 보니까 설렁설렁 이야기 나누면서 담소 나누면서 걷는가 싶더니 쓰레기 줍고, 걷다가 쓰레기 줍고, 풍경 보고 쓰레기 줍고. 이 운동이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도 보존하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애도 다지고 정도 나누고 환경도 생각하고 오케이. 풍경도 보고. 이게 일석몇조입니까 도대체? 도랑치고 까제 잡고 뭐 몇 가지 내지 일석사조. 그야말로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일석사조의 운동이다, 이 말씀이죠.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나 산책로 주변을 걸으면서 플로깅을 한다는 회원들. 쓰레기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뿌듯함이 크다는군요. 초선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참여는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했고, 와보니까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강도 오르고 이 좋은 공간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생들, 조카들, 밑에 친구들이 뛸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맨날 뛰던 곳인데 오늘 하루 이렇게 했다는 게 행복합니다. 쓰레기 봉투가 무거워지면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환경은 깨끗해진다. 행복해라. 이미 플로깅을 진행했던 곳에도 다시 눈에 띄는 쓰레기들.
그러니 보통 한 번 시작하면 한두 시간 정도는 훌쩍 지나가 버리기 일쑤. 구석구석 잘 살펴야 한다고요. 날씨가 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렇게 쓰레기를 오늘 많이 나와서 좀 더 오늘 좀 깨끗하게 만들었다는데 일조하게 되어서 기쁘네요.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담는 플로깅. 어느덧 정해진 코스를 모두 완주했는데요.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각자 담은 쓰레기를 모아서 다시 분리해주는 것까지가 플로깅의 마무리.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5초, 또 사용하는데 5분, 썩는데 500년이 걸린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전부 이런 그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번 환경운동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 시간. 이번 플로깅도 성공적이죠? 플로깅 미션 성공! 성공! 여기서 끝난 줄 아셨죠?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 없이 살기 위해선 재활용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 지구를 살리자! 아이스팩 재활용! 살리자! 요즘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목격한 분들 많으시죠? 사실 아이스팩은 폐기 자체가 어려운 플라스틱 덩어리라는 사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정마다 너무나 많은 택배를 이용하고 있어서 아이스팩이 너무 많은 분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은 많은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거를 수거를 일괄적으로 해서 다시 필요한 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한번 사용하고 나면 쉽게 버려지는 아이스팩. 하지만 소상공인에겐 꼭 필요한 물건이죠. 버리면 환경 오염의 주범, 재활용하면 환경을 지키는 착한 나눔이 된다고요. 자, 깨끗하게 세척을 끝낸 재활용 아이스팩 나눔 완료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오늘 한 200개 정도 됩니다. 매번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까지 해주셔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오늘 모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향후에는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모두 확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부터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동참한다면 우리가 보다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을 우리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쓰레기도 줍고 이거 아이스팩, 폐 아이스팩도 수거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하니까 상당히 보람된 것 같고, 이 모든 시민들이 이걸 다 동참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로 플라스틱 실천부터 플로깅에 이어 아이스팩 재활용 나눔까지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 지키는 플라스틱 줄이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플라스틱 제로는 나부터 실천. 건강하게 다시 쓰면 지구가 깨끗해져요. 여러분, 저도 오늘부터 플라스틱 제로에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푸른 산과 바다가 이어지는 서산 아라매길. 가을이 시작된 천년고찰과 창작예술촌을 만나보고 정갈한 서산 로컬푸드도 맛볼까요? 하늘이 점점 더 높아져가는 가을. 이 계절에 어울리는 걷기 좋은 길이 서산에 있습니다. 바다의 옛말 아라와 산의 우리말 매를 합쳐 아라매길입니다. 여기가 바로 서산의 아라매길인데요. 이름부터 이쁘지 않아요? 이 살랑이는 바람, 풀내음, 산새소리, 벌써부터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아, 고요하니 좋다. 서산 아라매길은 총 6구간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서산의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문화와 예술까지 느낄 수 있는 명품길로 파란 하늘을 보며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산 아라매길을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어디부터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라매길 길라잡이인 제가 있으니까. 어머나 든든해라.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어떤 길들이 나오나요? 이제 바다를 향해서 우리가 아라매길을 걸어가면 돼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여긴 아직 바다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빨리 가봐야겠어요. 가볼까요? 네, 가시죠. 천천히 걸으면서 감상해보는 아라매길의 매력. 시원한 바람과 파란 하늘이 거들어주니 더 행복한 트레킹이었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탁 트인 들판 너머로 바다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뭐야 대박 여러분 대박. 와 여기가 바로 천수만뷰. 6구간 해넘이 전망대에서 드디어 만난 바다. 너른 들판 옆으로 사이좋게 이어진 천수만의 모습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갯마을 서산의 평온한 모습이죠. 아니 이 아라매길은요 곳곳이 정말 매력이 있어요.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걷기 안 좋아하는 사람도 걸으면서 경치 보면서 걸으면 시간이 훌쩍 갈 것 같아요. 그쵸? 힐링이 되겠죠? 네. 이제 부석사라는 아름다운 사찰이 있거든요. 네. 우리 부석사를 보러 한번 가볼까요? 네, 예쁘다고 하니까 믿고 가야죠. 그럼 가봅시다. 힘내서. 서산 아라매길에서 만난 천년고찰 부석사. 도비산 기슭에 자리한 사찰로 경북 영주 부석사와 이름이 같고 창건소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산 부석사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는데요. 지금은 간척지가 돼버려서 좀 아쉽지만 원래 바다가 보였다고 합니다. 이 부석사는 서기 677년 의상대사가 창건을 했는데 여기에 창건설화가 못 이룬 사랑이 용이 되어라는 선묘랑에 창건설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 선묘랑을 위해서 매년 10월이 되면 제를 올리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매년 10월. 네. 한 달 정도 있으면 또 제를 지내겠네요. 그렇지요. 의상대사를 흠모했던 당나라 처녀 선묘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서산 부석사. 천년이라는 시간만큼이나 신비한 전설을 간직한 부석사의 풍경이 더 멋스럽게 보입니다. 울창하다 울창해. 여기가 산속 깊이 있어서 그런지 나무들이 많아서 조금 시원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예, 나무들이 수령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름에도 아주 큰 그늘을 만들고 또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단풍 들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늦가을에 한번 와보셔요. 조금 있으면 늦가을 오잖아요. 늦가을에도 아름답겠다. 작은 언덕 절벽에 새겨진 마애불과 석탑 뒤편에는 부석사가 숨겨놓은 비밀 장소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던 만공 스님의 수행 장소가 이 작은 토굴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똑바로 설 수도 없는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만공토굴이에요? 네, 만공선사가 참선한 곳이에요. 이 만공선사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서산 구북면에 천장사라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경허스님으로부터 삼위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선불교를 중흥하셨고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의 불교 탄압에 대해서 항쟁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 불교의 법통을 세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설명도 듣고 만공토굴도 직접 보고 나니까 저도 욕심을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겠죠? 그렇겠지요. 이번엔 바닷가 마을에 자리한 예술촌을 찾았습니다. 2009년에 폐교된 초등학교를 새 단장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와, 관장님 서산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떤 곳이에요? 네, 너무 멋있죠? 네. 1911년도에 개관을 해서 네. 그 미술 작품을 전시해서 이제 관객한테 보여드리고 체험도 하고요. 네. 또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 곳입니다. 예술촌 복도 벽면에는 서화부터 정각까지 황석봉 관장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황석봉 관장은 한자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갑골문자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기계가 느껴지는 글씨체죠. 이 작품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작품이 그 갑골문자체로 쓴 작품인데요.
내용은 이순신 장군의 그 유명한 시입니다. 네. 상유12척 미신불사라는 건데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네. 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는 유명한 그 내용입니다. 설명 듣고 보니까 이순신 장군님의 기상이 느껴져요. 네. 대단한데요. 갑골문자뿐 아니라 현대서예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황석봉 관장. 흔치 않은 기회이니만큼 개성이 가득 담긴 붓글씨를 잠깐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관장님, 제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글씨가 멈춰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이 캘리를 잘하는 팁이 있을까요? 잘 쓰고 못 쓰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럼요. 자신감 있게 그 자기 개성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 개성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 개성. 말씀 듣고 보니까 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감성과 에너지를 손끝에 모아 붓글씨를 써봤습니다. 이곳에선 체험객들이 쓴 글씨를 배지로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점점 물들어가는 가을을 떠올리며 완성한 저의 캘리그라피입니다. 서산 아라뱃길.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다. 어때요, 관장님? 첫 작품인데 너무 잘하셨는데요. 그렇죠. 제가요 이렇게 체험들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예술의 기운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갈수록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여행객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아라뱃길. 이번엔 서산의 농산물로 허기진 배를 달래볼까요? 깔끔하게 단장된 한옥이 푸근하면서도 멋스럽습니다. 와, 이 기와집 얼마만이야. 아니, 저희 외할머니 댁에 온 기분이에요. 정겨운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그러세요. 여기는 선진 대대로 살던 터전인데 제가 한 30년 동안 틈틈이 제가 좋아하는 컨셉으로 좀 고친 겁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이 정겨운 분위기와 걸맞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므로 준비해드려야죠. 저희는 사계절별로 메뉴가 조금씩 틀리는데 네. 요즘에는 우리 이 소산 지역에서 재배한 쌀면으로 만든 콩국수, 잔치국수, 감자전, 저희 텃밭에서 자란 약초로 약초전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 제가 다 좋아하는 건데 그러세요? 뭐 먹을까 고민이 되지만 결정했습니다. 다 주세요. 다요? 다 맛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스! 서산에 왔으니 서산 농산물로 지은 밥상을 받아봐야겠죠. 시원하고 개운한 잔치국수와 진하게 끓여낸 서리태 콩국수, 그리고 주인장이 직접 길렀다는 약초와 팔봉산 감자로 만든 감자전까지 차려주셨습니다. 요게 바로 서산쌀로 만든 면이거든요. 맛은 어떨지 바로 먹어볼게요. 후루룩 이 쌀면의 식감을 느껴봤습니다. 아주 탱글탱글 보들보들. 일반 밀가루 면과 다르게 입 안에서 춤을 추는데요. 그리고 뭔가 고소한 맛이 있어요. 진한 서리태 콩물이 면발을 감싸고 있는 콩국수. 쌀면과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바삭바삭 노릇노릇 구워진 약초전은 보너스. 국수와 저는 언제나 찰떡궁합입니다. 바삭해.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잘 익었다. 서산의 제천 농산물로 구수하고 담백하게 만든 국수 한 그릇. 갯마을 서산의 푸근한 인심이 오롯이 담긴 따뜻한 밥상인데요. 아라뱃길의 넉넉함이 그대로 담겨 더 든든하더라고요. 오늘 서산 아라뱃길 걸으면서 멋진 풍경도 보고 예술 작품도 만들고 서산의 구수하고 진한 맛까지 느껴봤는데요. 다가오는 가을에 감성에 제대로 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 서산 아라뱃길 추천입니다. 걸으면 정말 황홀할 거예요. 추천. 바다와 산이 이어지는 서산의 아라뱃길. 그 길 위에는 천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지치지 않는 예술 정신과 푸근한 정도 피어납니다. 올가을엔 아라뱃길 따라 서산의 가을을 만나보세요.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가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아름다운 계절의 길목. 경주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
첨성대가 있는 그곳으로 조금은 색다른 숲속 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숲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경주 첨성대 앞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뒤에 첨성대가 보이잖아요. 네. 첨성대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뭐 많은 그 시청자들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숲은 이 첨성대와 경주의 옛 성터였던 반월성 사이에 있는 오래된 숲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리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아,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예. 경주는 뭐 누구나 와보고 싶어 하시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한 곳에 있는 숲인 만큼 역사적인 내력이 있는 그러한 숲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모여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멋진 숲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주의 보물인 첨성대와 월성 사이에 있는 울창한 숲. 바로 유네스코도 그 멋과 가치를 인정한 계림입니다. 신라의 짙은 향기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숲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경주에는 여러 숲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그 숲들 중에서도 작지만 경주의 매력을 한꺼번에 다 담고 있는 곳은 아마 이곳만한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크기에 비할 때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경주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와 있는 곳은 계림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숲입니다. 경주 계림입니다. 예, 계자가 닭계자거든요. 이 숲이 이제 탄생된 배경인데요. 당시에 이제 이곳에서 닭울음 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금빛 찬란한 빛이 이게 나와서 그 빛을 따라 닭울음 와 보니까 여기에 금괴가 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더랍니다. 그래서 금괴를 열어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를 하늘에서 나에게 주었구나 해서 당시 왕이 자기의 어떤 양자로 삼고 이름을 김알지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 김알지가 여기서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뒤쪽을 보면은 이건 사당인가요? 이것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계림의 내력이 비석으로 만들어져서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비석인데 저렇게 이제 정각으로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냥 봐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알고 오면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멋진 곳이 바로 이곳 계림이거든요.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깊고 진한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계림. 하지만 이 숲은 울창한 매력 그 자체만으로도 경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힐링의 공간입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그려내는 편안함과 아름다움, 그 매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물소리, 새소리 참 좋네요. 그렇죠. 네, 특히나 숲 안으로 들어오니까 다양한 나무들이 보이는데 큼직큼직 정말 수령이 됐겠구나라는 나무들도 보여요. 맞습니다. 이게 숲이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오래된 그 고목들이 많은데요. 계림에서 특히 우리가 즐겨 감상할 수 있는 게 왕버들나무입니다. 왕버들나무요? 예, 왕버들인데 지금 우리 물소리 말씀하셨잖아요. 이 왕버들은 특히나 물을 좋아해서 물가에서 이렇게 잘 자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다 왕버들인데 이름이 버들나무에서 왕이다. 버들나무 종류가 많아요. 뭐 수양버들도 있고 갯버들도 있고 있는데 그런 버들나무 중에서 왕이다 해서 왕버들인 거예요. 오래된 왕버들들이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자태로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류들의 나무들이 확실히 많이 보여요. 어떻게 꾸며지고 있는 거예요? 예, 오래된 나무들, 왕버들 외에도 너티나무 그리고 드물지만 팽나무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림에서 감상할 수 있는 나무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매력적이네요. 뭔가 손을 많이 대지 않은 듯한 자연으로 그대로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느낌들이 눈이 그냥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느긋하게 이 숲길을 건너라면 장구한 세월을 살아온 100여 그루의 고목들이 시간 여행으로 안내합니다. 신라의 신성한 숲 계림. 그 매력은 정말 끝이 없네요. 숲은 숨쉬기도 좋고 걷기도 좋지만 그래도 나무를 제대로 보는 매력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고목이에요? 예, 아마 이 계림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오래된 나무인데 1000년이 넘었으니까 1300년 된 해화나무입니다. 계림이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숲이다라는 것이 이런 나무 한 그루만으로도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나무가 아직까지 살아서 잎을 발산을 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 어쩌면은 옛 신라와 지금의 한국을 이어주는 예, 그 그렇죠. 역사를 고스란히 지켜온 그 나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오늘은 경주 계림에 대해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사실 경주 계림 주변에는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계림 역시 참 좋은 유적지인데요. 그 유적지들 사이에서 또 잠깐 쉴 수 있는 쉼터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곳 계림이거든요. 경주에 오시면 이 계림의 매력, 계림을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경주의 보물 계림. 직접 걸어보고 느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계림의 찐 매력. 여러분도 계림으로 떠나보세요. 맞나? 아, 찾기 힘드네. 그 도로변에 있다 했는데. 오! 저기 있다. 아, 여기네. 안녕하세요. Every morning 울린 삐삐삐삐 소리 귀에 윙윙윙 맴도는 코로나 기간 때 창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너무 무모하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저 의성했었어요. 창업할 때는 이제 창업발이라고 맞아. 네, 지인들하고 이런 분들 또 많이 찾아주시고 의성 안개에는 이제 레스토랑이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애기들 데리고 갈 수 있는 데가 엄청 적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도시에서 창업하는 것보다 이런 지역의 필요로 해서 니즈에 맞는 창업이 어떻게 보면 더 블루오션이라 생각했거든요. 아주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매출이 나옵니까 여기서? 투자한 만큼은 이제 저희가 진짜요? 와 팬데믹 상황에서 장사가 됐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두 분 한 달에 얼마 가져가세요? 일단 공평하게 가져가요? 네, 월급 받을 때보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월급 받을 때보다. 오, 개업하고 언제 월급을 딱 가져갈 수 있었어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면서 월급 가져왔어요. 아, 1년을 좀 넘어가면서? 네. 부모님들한테 드렸어요? 네. 드렸어요? 네. 뭘 하시던데요? 그냥 너 쓰지 왜 주시냐. 잘 쓸게 했습니다. 잘 쓸게. 잘 쓰시던가요? 네. 비법 있습니까, 비법? 일단 뭐 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가장 신선한 재료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돈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축한 지 일주일 안 된 고기를 사용해가지고 고기 안에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숙성 기간이나 이제 마리네이드를 조금 더 저희 나름대로 방식대로 만들어서 조금 고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남녀노소 다 좋아하게. 여기서 마리네이드가 뭔데요? 밑간. 아, 밑간. 한식으로 밑간. 잘 몰라서. 네. 두 분 중에 누가 더 돈가스 잘 만들어요? 손가락 가리키기. 하나, 둘, 셋. 아, 진짜. 장점이 뭐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엔 장점은?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좀 퀄리티 있게 좀 정확성을 저는 추구하는 편이라 가지고 조금은 늦더라도 계속 일정하게 만들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변함없이. 저는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게 저는 좀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맛있게 나갈 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이성균 스타일이네. 몽골레 파스타 빨리빨리 뭐하나 하면서 막 마늘 넣자는 누가 생각이었어요? 같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 거에 저희는 조금 특색 있게 의성이 또 마늘로 유명하니까 마늘을 어떻게 더 맛있게 돈가스를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메뉴를 구성했죠.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원선을 넘어 저마다. 원래 나이가 저희 31이에요. 31. 네. 그럼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여기 의성 안개에서 이제 안개 초등학교, 안개 중학교 이렇게 두 군데서 같이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저는 고등학교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은? 저는 이제 대구로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래서 헤어졌군요. 네. 이 친구도 타지에서 한 10년 정도 다른 일을 하고 저도 타지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10년 정도 다른 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지역에서 다시 만났죠. 그러면 고향이 여기예요?
네. 네, 의성 안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귀촌, 귀향 이렇게 표현하죠. 31살이면 이 도시에서의 밤, 도시에서의 생활 이게 참 더 즐기고 싶고 더 막 느끼고 싶을 그런 나이잖아요. 당장이라도 가고 싶죠. 저도 한 번씩 그냥 뭐 주말 이럴 때는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두 분이 동시에 하나, 둘, 셋?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히 하다 보니까 요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데? 만나보면 싶죠. 두 분 싸운 적 있어요? 가끔씩 싸우죠. 가끔씩? 뭐 때문에 싸워요? 서로 좀 의견 차이? 거의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을 같이 얼굴 보고 일하고 있으니까 가족들보다 더 이제 붙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부모님들은 다들 어디 계세요? 저희 부모님도 저기 여기 요식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고 의성에서요? 네. 오, 선생님. 저는 여기 같은 의성 안개에 지금 계십니다. 와, 그러면 두 분이 타지 생활을 하다가 의성에 내려가서 스타트업 일을 해보겠다,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아니요, 반대로 우려의 엄청 반대도 많이 하셨어요. 굳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걸 하면 이제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이 찌골에서 이런 게 사람들이 인식을 좋게 가지고 그리고 이게 장사가 될 거라는 이제 확신도 없으시고 조금 걱정하고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친구하고도 이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얘기가 있었고 차라리 이제 뭐 기술 같은 걸 배워서 그 기술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조리과 나오셨잖아요. 네. 그럼 조리가 기술이잖아요. 호텔에도 잠깐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해보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로는 괜찮은데 직업으로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에 직업을 바꿨죠. 야, 호텔까지 갖고 했으면은 주위 사람들이 실력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거는 학교에서 연계돼서. 지금의 선택은 두 분 다? 전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진짜요? 네네. 오, 설득을 잘 하셨네. 네. 어떻게 설득했어요? 이 친구가 낚시를 하고 그때 한창 낚시를 다닐 때인데 낚시하고 있는 곳에 커피 2잔을 사들고 가서 내일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단 하루의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만에. 제가 오늘 현장 톡톡 온 거는 두 청년의 창업 이야기와 이 패기 넘치는 모습인데 타이틀 안 던지면 부부 클리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같이 하자 하게 된 정말 결정적인 말은 뭐였어요? 대표라는 그 타이틀, 제가 조리과를 나왔었으니까 다시 재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결정하게 됐어요. 친구야, 나 안 할래. 원래 가려고 했던데 갈래. 그러니까 안 할래.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였으면 이제 포기했을 거예요. 진짜요? 네,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그때 얘기할 때 많은 비전을 얘기해줬어요. 이걸 하면서 연애를 할 수 있다 라는 비전을 또 하나 줘가지고. 그거 제일 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여기 준호 어머니께서 사주를 보셨어요. 저를 만나서 승승장구 할 거라는. 31살의 패기치고는 너무 무속신앙에 기이한 거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조리과 나오셨고. 네. 근데 선생님은 물론 요리를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 영국까지 가서 요리 공부하셨다고. 네. 몇 년 하셨는데요? 2년 과정 수련. 2년 과정을. 그리고 호텔이나 이제 또 다른 데서도 잠깐 인턴십 같은 것도 해보고 국내로 들어와서 호텔하고 외식업체에서 계속 일하다가 이제 의성군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나는 이 친구의 요리에 뭐가 조금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공부하고 이런 거를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본인의 감각만 믿고. 네. 요리를 하고 나서 뒷 마무리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다 하거든요. 서로 동시에 미안하다 시작. 박수하면서.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돈가스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
물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바삭바삭. 오. 와,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겠다는 생각. 왜냐면 너무 부드러워요. 그만큼 이제 도축한 지 일주일 안 된 고기를 사용만 하니까. 이 마늘 향은 안 나는데? 이게 마늘 향이 너무 과하게 나면 이제 고기의 향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절했고 소스에도 이제 마늘 넣어가지고. 자, 한번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잘 잘린다. 개발 와인 소스. 와인 소스. 와인 소스 이것도? 네. 뭐라 표현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아, 일단 정말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느끼한 걸 확 잡았습니다. 와, 누가 잡았어요? 같이 잡았습니다. 이거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와, 일단 이거 먹는 방송이 아니라서 지금 현장 톡톡인데 제가 너무 많이 맛을 변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와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배달해요? 저희 배달은 안 하고 있습니다. 포장만 가능한. 포장만. 지금 31년 살아왔는데 딱 30년 후잖아요. 60이면. 60후에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저는 이 식당이 끝이 아니라 조금 이 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복합문화공간 같은 그런 식당을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을 계속 지금 해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해외를 나가보면서 다 각지 세계에 있는 맛을 다 느껴보고 싶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웠잖아요 지금. 네. 여러 단추가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첫 단추가 잘 낄 때까지 가장 염려했던 부모님들이 가장 큰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저희 지켜보고 계실 텐데 저희 가족들이 이제 다 자기의 일들을 다 열심히 하고 아버지 안 계셔도 저희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편하게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아버지 가슴속에서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덕분에 잘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편안하게 저희가 커가는 모습만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좋은 시간 계속 같이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지금까지 속말썩인 것 같은데 이제부터 이제 음식점 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응원해 주시고 앞길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의성 마늘 돈가스 드시러 오세요. 오세요. 아유, 진짜. 이거 어색해요? 네. 내 전부를 걸었으